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사업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커머스를 활용한 억대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요즘 좋아요가 너무 안 눌려서 오늘 영상만큼은 영상 시청 전에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궁금해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영상의 대부분은 대표님들과 소통을 하다가 궁금하시는 주제들로 콘텐츠를 현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번 이웃시장 투어 2기, 3기를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들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구나. 내가 온라인 강의에서 분명 다 말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키워드를 전달을 안 드렸구나.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어요. 다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 나가면서도 더 큰 수익을 향해서 빌드업하는 쇼핑몰 매매, 상표권 매매, 브랜드 매매, 사이트 매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커머스 쪽에서 저처럼 20년 이상 또는 10년 정도라도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역시 그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란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특별한 방식이 아닌 현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제 경험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더욱더 반영하여 말씀드립니다. 대중의 관심사가 상품의 키워드, 광고 노출 전략, 로켓 그로스 입고 방법, 잘 팔리는 상품 등을 말해야만 좋아요도 많이 받고 댓글도 달려서 영상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걸 말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댓글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라도 좀 부탁드린 거고요. 이커머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잘 팔리는 상품들을 분석하고 골라서 스마트 스토어가 이슈다 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쿠팡 로켓 그로스가 이슈다 하면 로켓 그로스로 사업자의 아무런 결의 없이 중구난방의 카테고리와 상품군들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역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리스크는 무조건 있는 방식이죠. 제가 오늘 사이트들까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너 레어벌스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1인 기업도 누구나 내 사업자에서 다루는 상품들의 결을 좀 갖추고, 이 결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카테고리나 상품군의 결이 맞거나 카테고리나 상품군은 달라도 가상의 인물이라도 정해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필요한 상품군들이 모인다던가, 어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이면 건강,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명상이면 명상, 패션의 경우에는 러블리면 러블리 또는 페미닌 등등, 오버핏이든 시크든 모던 시크든 컨셉이 명확한 내 한 사업자에서 다루는 상품의 결이 좀 갖춘다면 적어도 내가 판매할 메인 상점의 결이 맞게 중심을 딱 갖추고, 중심을 갖춘 상태에서 내 상품 중 더 내가 밀고자 하는 상품들을 서브 채널로 로켓 그로스를 하든 오레이즈를 하든 토스마켓을 진행하시든, 서브 채널에서는 슬리퍼를 팔던 선풍기를 팔던 이러한 결이 맞는 나만의 메인 채널을 적어도 가지고 있으면 쿠팡의 로켓 그로스가 아닌 자사몰이든 SNS든 블로그든 팔로우 기반의 채널을 만드신다면 돈을 벌면서도 매각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꼭 엑시트라는 것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M&A를 통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매각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의 매각, 5천만 원의 매각, 1억의 매각, 2억에도 매각, 5억에도 매각. 이래서 저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당장의 매출을 올려가면서도 충분히 방향성과 구조만 아신다면 제가 왜 그렇게 저의 온라인 창업학개론 강의에서도 잘 팔리는 상점을 구성하고 하는 것을 떠드는 이유입니다. 로켓 그로스는 상품 한 개 한 개가 다 달라도 하나만 잘 팔리면 되는데 진짜 모르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리뷰 건수가 몇천 개 이상, 7,000개, 8,000개, 9,000개
대부분의 로켓크로스 상점을 직접 판매자의 상점을 들어가 보시면요. 해당 상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결은 다 맞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거죠. 해당 상품들을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에도 검색을 하시면요. 단순히 쿠팡 광고로만 그렇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월 1,000만원 수익까지는 물론 가능해요. 정말 빡세게 하루하루 수익률을 다 체크하시면서 시간을 갈아 넣고 잠 안 자고 미친 듯이 해야 그나마 순수익 월 1,000만원을 찍는 겁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든 구조예요. 오늘 얘기는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의 부동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거래처를 모아나가면서 일정 구간을 넘기면서 포텐션을 터트리는 온라인 도매 사업은 온라인 판매의 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쇼핑몰 매매, 이것은 온라인 도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춘 하나의 복합 예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진부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최근 더욱더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에 관심이 몰리고 몇 년 전부터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등의 키워드에 관심사가 몰리고 트래픽을 쏘고 뭐 광고를 돌리고, 물론 이러한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 수강생 대표님들 중에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시는 대표님들, 특히 부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는 대량으로 상품을 가져가는 방식도 저는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교육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신과 맞는 목표에 따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업이니까요.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 뿐이고요. 저는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기질에 따라 서로 사업이란 방향도 다른 것이고 사업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다를 거라고요. 먼저 부업일 경우 또는 적당히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의 사업, 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버는 사업을 하신다면 충분한 거죠. 더 뭐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저는 기질상 환경적으로도 전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월 1,000만원, 2,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절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벌려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3,000만원을 대출을 당기고 또다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6,000만원이 되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건 저는 어리석다고 제 환경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왕 리스크 있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내가 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시간이 날 때 1인 기업이라도 기업 밸류는 올라가야 되고, 그 가치로서 1년 뒤든 2년 후에든 또는 몇 억은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언제나 생각했어요. 그래야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하죠. 영상의 포인트를 다 시청해 주신 뒤에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는 대표적인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신다면, 제가 왜 그동안 저의 채널과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대단한 브랜딩이 아닌 상점 브랜딩이나 제네릭 브랜딩을 계속 자꾸 강조했는지 퍼즐은 맞춰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쿠팡 판매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능력선에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 제일 정말 시간을 많이 갈아넣고 분석을 많이 했다고는 저는 자부할 정도로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해요. 저는 쿠팡만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를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도 사이드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쿠팡 로켓 배송부터 제트 배송 그리고 로켓 크로스까지 오면서 누구한테도 배운 것이 아니고 혼자, 때로는 직원들과 미친 듯이 가설을 세우고 잠도 안 자고 분석도 많이 하고 라이센스 판매까지 하루 24시간 중 자신있게 20시간은 넘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너무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너무 부유하게 자랐지만 살면서 힘든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굴곡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 적어도 월 1,000만원 이상을, 저는 월 2,000만원 이상도 3,000만원 이상도 벌어야지만 저는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유지되는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쿠팡 판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판매하고 계신 상품의 결이 맞지 않더라도 잘 팔릴 것 같은, 잘 팔리는 시즌템들 또는 잘 팔리는 이슈템들을 대량으로 소싱해서 매출 1,000만원 나오시는 분들, 마진이 20%다, 30%다, 40%다 하시는데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순수익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들 아시나요? 그 순수익률의 마진이 맞으시던가요?
저는 그 부분에서 포기했어요. 순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재고 비용까지 함께 계산을 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재고 상품들 역시 재고 자산으로 계산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고는 재고일 뿐이고요. 저 역시도 오래전에 쿠팡에서만 판매를 진행할 때 양말, 아동복, 스카프, 장갑, 변기 커버, 조화, 인테리어 소품, 등산용품이며 머그잔이며 모자부터 머리끈, 지갑 등등 적게는 월 1억도 많게는 10억까지도 매출을 해도 저는 정말 죽어라 했어요. 근데 꽤 남는 것 같지만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적었었고 저는 그 당시 환경상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굴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 수익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조는 계속 떨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월 1억을 했을 때 나는 20%, 30% 남는 구조인 줄 알았지만 그 당시 회계팀에서 이사님이 가져다 주시는 자료를 보면서 재고 비용을 빼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맞춰보면 월에 1억에 500만원, 600만원 순수익인 거죠. 5%, 6%인 거죠. 때로는 5%, 4%. 그럼 월 매출 2억을 한다면요. 5억을 했을 때는요. 10억을 한다면요. 그래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 비율은 상승되고 인건비까지 올라갑니다. 순수익률은 매출에 비례해서 절대로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 매출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해야 재고 비용을 다 까고 재고 있는 비용 다 까고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진짜 개처럼 일하고 했을 때요. 반짝 한두 달 잠깐 매출이 튀어서 시즌에 잠깐 튀어서 나오는 순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찰나에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의 구조는 지속성이 없을 때는 결국에 그때 벌은 돈은 모아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사업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브랜딩 하나도 없이 작게라도 브랜딩 없이 잘 팔리는 상품들만 분석해서 쿠팡 로켓크로스만 해서 월 1억 하시는 분들이 30%, 40% 마진이 자꾸 남는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그러면 월에 4천만 원씩은 남고 12개월 동안 4억 8천이 남아야 되고 한 1년에 내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넉넉하게 써도 1년에 3억 6천씩은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다면 로켓크로스 저도 다시 배워야 되겠죠. 생활이 그런 분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바뀌는 분들은 전 잘 보지 못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방법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이라는 채널은 특히나 서브 판매 채널 중에 하나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웬만한 기업에 보면은 순수익률이 10%만 돼도 정말 잘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6%에서 8%대가 가장 많고요. 10%가 넘어서는 순간 그 기업은 정말 순수익이 높은 편입니다. 쇼핑몰 매각, 네이버 검색창에 사이트 프라이스나 사이트셀 등 비지토스나 여러 수많은 카페들에서도 쇼핑몰의 거래는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까지도 사이트의 매매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활성화된 거는 15년도, 20년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들보다는 카페들 위주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넘사벽이지만 안다르 브랜드라고 혹시들 다들 아시겠죠?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늘려나가며 처음에는 레깅스만 조금 판매했죠.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맛땡킴은요 블로그로 시작했죠. 글로벌 브랜드로 지금 훌륭하게 자리 잡았고요. 처음은 일개 일반인들이었으며 꼭 이렇게 빅 브랜드가 아니라도 몇 천만 원, 몇 억에도 거래되고 있는 쇼핑몰들은 아직도 지금도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마케팅에 능력이 좀 있다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쇼핑몰을 매입해서 2억짜리로 만들어 1년 뒤에 팔 수도 있겠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프라인과 동일합니다. 권리금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서 상점을 활성화시키고 권리를 받고 팔고
권리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 실력을 더해서 더 큰 권리금을 받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수도 없이 많이 진행을 하고 기획을 도와줬고요. 현재도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사업을 제안받아서 엑시트를 목표로 투자를 진행드리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엑시트라고 해서 100억, 뭐 1000억대만 엑시트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매매를 위한 온라인 사업의 기준은 뭐가 있는지, 왜 충분히들 방향성과 목표만 잘 설계한다면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상품 한 개 한 개 팔아서 저는 몇 억을 모은다는 게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가 나가도 지속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았어요. 이건 저의 성향을 토대로 직접적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투자를 하는 투자자나 쇼핑몰을 매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몇백억대의 매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대량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20억 매출의 회사를 사실 건가요? 내가 사왔다면 나는 그 매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잘 모르니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겠죠. 첫 번째로는 팔로우를 봅니다. 손익이 설령 마이너스 일지라도 인스타그램이든 카페든 뭐 블로그든 자사몰의 회원수이든 스마트 스토어의 상점찜의 숫자이든 패션의 경우에는 무신사에서라도 내 브랜드를 얼마나 팔로우하고 있는지, 곧 사람을 모으고 있는 채널이 있는지, 즉 잠재적인 고객의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의 포텐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모으는 메인 채널을 적어도 하나라도 만들면서 서브로 탑 판매 채널들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팔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출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의 기반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해당 플랫폼에 머무는지의 시간, 리텐션의 지표를 판단하지만 오레이즈가 게임 개발로 이용자들의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또는 쿠팡이 롤링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노출도를 계속 올리는 형태겠죠. 판매도 판매이지만 이용자들의 시간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기업 밸류를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는 부분인 거죠. 쇼핑몰은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이에요. 조금은 진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해당 쇼핑몰의 컨셉이 어떠한지, 타겟은 명확한지, 얼마나 차별화된 방향성이나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매출은 낮은데 해도 그 폭발력은 현재의 매출보다 더 큰 어필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자로서 나는 내가 뭐를 팔던 1688에서 대강 사입해서 눈앞의 수익만 보고 상품을 그냥 막 등록할 것이 아니라 이왕 내 사업자의 결에 맞춰서 상품을 가져와서 작게라도 브랜딩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채널, 매출은 낮은데 해도 그 폭발력은 현재의 매출보다 더 큰 어필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자로서의 나는 뭐를 팔던 1688에서 대강 사입해서 눈앞의 수익만을 보고 상품을 그냥 등록시킬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 사업자의 결에 맞춰서 상품을 가져와서 작게라도 브랜딩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채널을 메인으로 하면서도 쿠팡에다가도 팔고 스토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타겟도 명확하게 지정해보고 나의 작은 1인 기업 브랜드에 상품 방향성이나 차별성도 한번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일단 재미가 있겠죠. 세 번째, 시스템. 이 시스템 역시 아주 규모가 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소싱을 2시간 하고 발주를 넣고 이런 루틴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겠고 제3자가, 내가 아닌 제3자가 나의 상점을 운영하게 될 때를 가정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느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주력 판매 상품군들은 얼마에서 얼마 정도 판매가를 넘지 않도록 마진 구조를, 그래서 몇 프로 정도의 상품을 기준으로 소싱을 한다든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한다든지의 기준 또는 공급처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좁히면서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한다든지 주기적인 어떤 행사 참여나 여러 판매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판매 루틴을 만들다든지 시스템,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도 매출의 규모나 손익을 따지지 않죠.
물론 저도 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10억대 또는 뭐 20억대 미만의 쇼핑몰 매매 정도로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매출의 규모인 거죠. 어느 정도를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이유로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손익의 마이너스가 충분히 많이 나도 사람을 모으고 컨셉이나 방향성 등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설령 1년이나 2년이라는 시기를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내가 무너졌다고 해도 앞서 해당 사항들에만 부합을 한다면 적어도 대출금 정도는 엑시트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매매 플랫폼들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은 잘 안 돼서 몇백만 원이라도 건지려고 나오는 업체들이 더 많아요. 매출 100억 하는 회사라도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서 판매 상품들이 결이 하나도 안 맞다던가 잘 팔리는 상품들만 막 갖다 꽂았던가 앞서 해당 사항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런 회사엔 관심도 없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만큼 불안정한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매출은 늘어나 있고 재고는 많지 포텐셜은 없지 고정지출과 변동비용조차 보지도 않아도 뻔하지 순이익률이 순간 높다고 한들 오히려 작은 회사보다 더 불안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자면 목표에 맞는 사업의 구조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목표가 작을수록 리스크도 분명히 작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리스크겠죠. 사업이니까요. 목표 설정이 크다면 당연히 나의 리소스를 갈아 넣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인다면 상품 힘들게 판매하면서 덩달아 더 큰 수익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꼭 표면에 노출되는 매매들이 아닌 나만 잘하고 있다면 투자나 매각의 기회는 옵니다. 그 순간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고요. 방향성 없는 셀러보다는 기둥이 좀 단단한 경영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시고 게다가 가장이시라면 더군다나 월 1,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작은 방향성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충분히 투트랙으로 셀링을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왜 지코의 셋빙 노래들 다들 아시죠? 잘 되면 셀러, 못 되면 평생 리셀러. 셀러를 폄하하는 듯한 가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리셀러라는 게 그냥 되파는 셀러도 엄청 에너지를 쓰잖아요. 이왕 에너지를 쓸 거 똑같은 에너지로 나의 가치를 더해서 나의 가치를 입혀서 판매를 진행해 보시면서 상점을 꾸려 나가시면서 서브 채널에서 마구마구 판매하시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셀러보다는 CEO가 되셨으면 합니다. 대표님들을 최근 더 많이 만나보니 충분히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이나 기질을 갖추신 분들이 너무나 많던데 아쉽게도 나는 뭘 팔아야 될지, 뭐가 잘 팔릴지, 무슨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주저하시는 걸 보고 이커머스의 여러 방향성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지금 내용 이해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빵이 조금 더 큰 중국이나 일본의 작은 브랜드를 매각하는 경험담을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